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64포인트, 0.69% 하락한 1951.01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0% 내린 612.2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간밤에 미국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과 달리 단 2명의 위원만이 0.5%포인트 인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의 실망은 역력했는데요. 하지만 뒤이어 또다시 미국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어느 정도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 우리 시장의 경기 침체 징조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키우는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자, 바로 현지 시간 2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 11시로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7월 연준은 어느 정도 매파적인 기조를 보여줬다면 그 이후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 징후들이 포착이 되면서 이번만큼은 파월 의장이 보다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자, 과연 내일 밤 파월 의장이 우리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 이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또 VIP 체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이요 말 그대로 좀 쉬어가는 장세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 그대로 오늘 쉬어가는 장세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또 증시의 특성상 또 코스닥은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있죠. 쉬어갈 때 좀 너무 좀 편히 쉬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은 좀 열심히 지수를 좀 땡기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아쉬웠던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가 그 최근에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수급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즘에는 개인 위주의 장세만 나오다 보니까 한번 악재라든가 혹은 이제 종목들이 휘청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한번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또 단기적으로 힘들게 올려놨다가 굉장히 쉽게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화면을 보시면서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요즘에 날짜별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개인 포지션이 좀 어떻게 들어왔나 이런 걸 이제 보는 표인데 계속해서 순매수는 개인 쪽에서만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 쪽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지금 순매수로 전환을 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뚜렷한 그런 수급의 주체들이 좀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가지고 힘을 좀 줄 수 있을 만한 시장이다라고 표현하기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좀 그렇게 이제 좀 확신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도 좀 많이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장주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힘이 조금 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 쪽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갔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8월달 그 MSCI 리밸런싱,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편입 비중은 줄어들고 중국의 이제 그 편입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되게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그 대형주들 쪽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많이 좀 순매도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아직까지는 시장을 좀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와 재료주들,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단기 매매 이런 걸로 좀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지나고 그다음에 지금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지나가고 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점 매수를 정확하게 좀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수급이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아까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수급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위안화가 절하 고시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또 튀어 오르면서 수급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 코스피 들어왔고 코스닥도 오늘 1,777억까지 또 순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금 고점에서 조금 더 빠질 것이다. 지금 반등이 진반등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되었던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무슨 기회다? 천재 일회 기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뭔 소리냐? 100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기회가 지금의 기회라는 거예요. 근데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좀 오버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이 주식시장의 최저점을 몇 번이나 만나봤는가? 물론 지나고 나면은 지금이 저점이었지, 예전이 저점이었지, 한 달 전이 저점이었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게 진짜 최저점에서 찍어본 기회는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본 적은 맞지만 실제로 저점에 쓸어담아 본 적이 있는가? 저점에서 매수해 본 적이 없는가? 항상 지나고 나면 저점에 손절 쳤고요. 항상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고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그럼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지금 왔다라고 저는 마르스 전문가 직접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다? 지금까지와 똑같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번 시장 저점에서는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건데 차트는 보겠습니다. 이 지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환율의 최고점 라인 때가 언제였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환율의 최고점 라인 때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환율 최고점을 찍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환율이 쭉 빠졌어요. 어디까지? 이 구간까지. 4월까지 쭉 환율이 작살이 났고요. 환율 최저점을 찍고 다시 환율이 최고점을 찍은 게 언제다? 그게 지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1200원대로 회복을 하고 1200원대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럼 뭔 소리냐? 당분간은 시장 빠질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빠져봤자 어느 구간이냐? 이 저점 라인들을 깨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냐? 지금부터 하락이 나올 때가 진짜 저점을 찍으러 가는 하락이고요. 지금부터 나올 저점이 진짜 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빠지는 건가? 조금 반등 나오더니 또 하락하는 거야? 내가 좀 기회를 좀 얻을까 했는데 또 시장 빠지네. 이렇게 우울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보다 기회가 오고 있다. 무슨 기회? 천재 1호에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시장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 기회 마르스 전문가 종목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기회에 오늘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하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이요, 장 초반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한 때 3,135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쭉쭉쭉쭉 어느 정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결국은 1.4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니까요, 우리가 좀 장이 좀 많이 힘들었을 때 저점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장이 살아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은 또 특별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소개 좀 네네. 해주세요. 네, 하림이 오늘 또 특징주가 네네네. 됐습니다. 그 하림뿐만이 아니고 이제 같은 친구들, 닭고기 친구들이 같이 오늘 또 이슈를 좀 받았어요. 근데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또 오늘은 또 빠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워낙 뭐 지금 당장의 재료주들, 지금 당장의 테마주들 이런 부분들에만 이제 열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뭐 일본 그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이제 그 해역 쪽에 이제 방류가 됐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수산주들, 그러니까 물고기는 이제 그 물고기 종목들은 다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대체적인 뭐 닭고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과 이제 좀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하림의 개별적인 또 이슈가 좀 더해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그 취임 이후에 첫 식품 산업 현장 그 기업을 이제 방문했는데 거기가 이제 또 하림으로 이제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식품 시장의 경쟁력을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멘트들이 좀 오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같이 막 사진 찍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하림이라는 종목이 오늘 뭐 장중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좀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뉴스가 한번 나오고 뭐 실질적인 그런 이 기업에 미치는 여파보다는 좀 투자자들의 이런 뭐 일정이 지나가고 이런 그 뉴스와 테마가 형성됨에 따라서
급격히 이제 몰려드는 그런 수급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 마감 때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지기 시작하면서 종목들도 이제 좀 그 힘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하림이라던가 혹은 오늘 체리브로라는 종목도 이 종목은 오히려 힘이 조금 더 세게 강해지면서 상한가까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마니커 이런 종목들도 동전주의긴 하지만은 오늘 뭐 이슈가 같이 붙다 보니까 한 7% 조금 넘는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나라와 그다음에 일본 간의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여기 관련된 좀 새로운 이슈주라던가 또 새로운 그런 테마주들을 계속해서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뉴스에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수산주들이 또 이제 뭐 같이 좀 밀리고 오히려 이런 그 뭐 닭고기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식품업, 농식품 이런 쪽에 이제 테마가 좀 그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쪽으로 뭐 공격이라던가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뭐 충분히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놓고 다음 테마 혹은 뭐 이제 단기 종목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는 조금 방사능 위험이 있으니까 우리 뭐 돼지고기나 아니면은 닭고기를 먹자라고 해서 오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성이 조금 돌아가면서 또 앞으로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한번 테마를 받고 이슈 그다음에 네. 오늘 거래량이 굉장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체리브로라는 종목은 뭐 상한가까지 이제 터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보통 테마들이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뭐 계속해서 관심 갖고 좀 보실 필요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남아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3.33% 상승하면서 8,16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장중한 때는 8,78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전문가님, 저는 일별 시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 지금 차트 대부분이 8월 6일에 좀 저점 찍고 쭉쭉쭉쭉 올라가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지금 며칠째 빨간불을 끄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 종목이요,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골프장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골프장을 54개 홀이나 좀 운영하고 있는 좀 이 골프장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뭐 경제가 좋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좀 골프 많이 치니까 날씨 좀 풀리니까 그래서 골프장 관련주 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남아산업은 이 골프장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다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지금까지의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아니라 새로운 일본 수출 규제를 찍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종목 중 하나가 남아산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실제로 이번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10월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의 굉장히 무겁고 좀 딱딱하게 굳은 이 관계를 어느 정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했는데 그 기회가 바로 10월 22일에 바로 일왕 즉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이거를 좀 낮게 부르면 일왕이라는 실질적인 거기서 국가의 뭐 능력이나 엄청난 힘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신이라고 추앙받았던 이 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일왕의 즉위식이 일본에서 10월 달에 있는데 그 1항의 즉위시 진행이 될 때는 이 9월 달에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9월 달에 이 정부의 개각이라든가 아니 정부의 이 직계 이 어떻게 개편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은 실질적인 이번에 1항 즉위식에 따른 이 국가들의 정책 수혜주로서 남아산업이 급등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저점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급등이 2번, 3번 나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우하향이 나오다가 이번 8월 달에 저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20% 넘는 급등세가 나와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뭔 소리냐? 이제 급등이 시작된 거고 그 뒤를 이어갈 종목들도 더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일본 수출 규제 상한가 후속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 남아산업의 21%인데 후속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풍국 주정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8월 2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22,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0.25% 상승을 했고요. 또 장중한 때는 2만 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우리가 일별 시세 보면은요. 음봉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점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주면서 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수소차 관련 종목으로 8월에는 정부의 어느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목표가까지 갈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제가 가장 방송에서 최근에 좀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던 맞아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움직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지난번에 처음 그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구간이랑 좀 비슷한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뭐 갈 듯 말 듯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더 아래쪽이라던가 혹은 뭐 지금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매수를 또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은 뭐 한 주 먼저 말씀드리고 뭐 이것보다도 약간 좀 위 포지션을 좀 찔러주고 또 이제 분할 매도는 할 공간 정도는 좀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풍국주정은 아직까지는 이제 움직임이 좀 더디죠. 제가 8월 말에 기대할 수 있는 이제 뭐 수소 충전 관련된 로드맵 발표라든가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을 뭐 현대차의 그 에너지 월드컵, 에너지 올림픽 그 참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요즘에 또 수소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몇 개씩 뉴스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과거에 그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었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힘을 한번 또 받아주면은 또 이런 식의 이제 짱대 양봉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아래 구간대에 압박이 뭐 심하게 들어오지 않는 선 혹은 뭐 이제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준비를 좀 해두셨다가 앞으로 이제 좀 튀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국주정 아직까지는 뭐 움직임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좀 듣고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국주정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한 것 같아요. 4년 연속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3년 연속은 이미 달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경기 침체 네. 우려감이 굉장히 큰 시국인데 4년 연속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좀 힘이 강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내적인 요소들이 되게 튼튼한, 그다음에 지금 튼튼함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다음에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그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사실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분석 리포트들이라던가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뭐 실적 개선이라던가 앞으로 뭐 성장성에 대한 멘트들이 항상 좋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동안에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관심을 좀 받지 못했었던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이 워낙 그런 그 실적주보다는 테마주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사실 저평가됐었던,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이제 크게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이 종목을 그다음에 과거의 패턴과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 수급들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다른 종목들보다 확실하게 힘이 좀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동안은 계속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뭐 이제 2019년도가 이제 뭐 결산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충분히 이번에도 매출액을 더 올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을 더 올리고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수급도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래 기업의 내용이 좋았고 그다음에 차트마저도 지금 돌려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지금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다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네. 기관도 굉장히 사랑을 듬뿍 주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힌트랑 두 번째 힌트만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막 욕을 하실 것 같아서 그나마 좀 힌트를 좀 더 드린다고 하면은 제가 오늘 특징주로 그 하림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뭐 닭고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 또 닭고기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 종목을 또 같이 그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거는 일봉상 차트에서 그다음에 주봉상 그다음에 월봉상 차트에서 단기 혹은 뭐 중기 혹은 장기 평선들 이런 부분들을 다 상방으로 좀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기 평선과 그다음에 장기 평선까지 돌파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과거의 뭐 횡복 구간에서 이제는 이제 정배열 구간들을 안정적으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기관 쪽 뭐 연기금과 그다음에 뭐 여러 그 수급의 주체들의 힘을 좀 받으면서 연속적인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바닥인데 그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좋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잘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차트도 과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배열 만들고 기관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 혹시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닭고기가 좀 나와가지고 닭고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힌트를 거의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네네. 다 뭐 매출 성장 나오고 기간 순매수 나오면 다 뭐 엮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 차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종목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다 본다면은 닭고기 하면은 하림 아니면은 마니커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니커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마니커가 또 특히 최저점에서 동전주예요. 그래서 동전주란 부분이 좀 위험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간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마니커고요. 근데 매출 성장이 3년 연속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연속까지 매출 성장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좀 맞는 게 지금 마니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은 지금 돌파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에서 마니커가 좀 안 맞다 보이는데 흔히 그 닭고기 하면 또 뭐가 있냐면 혹시 앵커님 그 햄버거 좋아하세요? 네, 어디 햄버거 좋아하세요? 저 사실 접근성이 좀 있는 건 맥. 거기. 근데 맛있는 건 치킨 있는 들어간 거. 그죠? 그거 진짜 맛있고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죠? 그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 관련주가 이제 치킨 들어가신 게 그게 이제 해마로푸드 서비스라고 맞아요. 있는데 이 종목이 닭고기 관련 중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차트상이나 아까 뭐 기간 순매수 그 다음에 뭐 실적 부분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니커랑 해마로푸드 서비스를 본다 한다면은 그 중에서도 아마 해마로푸드 서비스가 좀 주봉상이나 월봉상이나 조금 깔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종목 중에 고르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배가 고프네. 정말 맛있는데 그 햄버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매장 증가라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종목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치킨 그게 생각이 나는데 배달이 나왔어요. 배달을 하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 번째 이 힌트를 갖고 오면은 거의 뭐 확신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부러 좀 아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참고로 저는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고른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계속해서 과거에도 이제 성장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매장 자체가 이제 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브랜드를 좋아하고 여기를 이제 좀 좋아해서 자주 찾는데 요즘에는 뭐 굉장히 뭐 접근성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배달 음식 성장 추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요즘에 그 앵커님은 그 주문 같은 거 할 때 핸드폰 많이 쓰지 않으세요? 저 VIP예요. VIP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맨날 시켜 먹고 엄마 미안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배달에 뭐 맞아요, 그거랑 맞아요. 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기 뭐 이런 것들 네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발전이 많이 하고 이용자들이 되게 많아지고 하면서 요즘에 뭐 패스트푸드 같은 맞아요, 경우도 그렇고 맞아요. 되게 쉽게 그 배달을 좀 시켜서 좀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이제 진출하면서 과거보다 이제 그 매출을 그다음에 그 끌어올리는데 충분히 많이 도움이 좀 되고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힘을 좀 많이 써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쪽 그런 문화 자체가 계속해서도 증가 추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좀 부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제 매장 증가에 대한 내용들이 뭐 계속해서 또 나온다던가 이렇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확신이 딱 드는데요. 마르스 전문가님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터치? 네, 그 어머니가 터치하는 그 네네네. 어머니 터치로 만든 햄버거. 네네네. 네, 그 관련주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확실하다. 네, 기대해 볼 그러니까 것 그 같습니다. 종목이 뭔데요? 그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아까 말씀 종목이고요. 실적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 프랜차이즈까지 엮인다 한다면 또 이번에 아시겠지만 몰을 오픈했거든요. 이번에 이 닭가슴살을 판매하는 그래서 그 몰까지 엮인다 한다면은 실제로 이 시장이 빠져도 다른 건 안 먹어도 우리가 햄버거는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좀 시장과 무관하고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이번에 해마로푸드 서비스이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마음이 터치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로푸드 서비스, 엄마의 마음 맘스터치 하면서 해마로푸드 서비스 다비드님 하고 왔고요. 또 감사합니다. 미수천사 라면서 하트도 뿅뿅 보내주시면서 해마로푸드 서비스까지 보내주셨고요. 계속해서 해마로푸드 서비스만 보여요. 하트가 뿅뿅뿅뿅 오고 있는데요. 자, 다비드 전문가님, 아무래도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다 터치 한 거 맞죠? 네, 뭐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전? 끝까지 한번 반전.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반전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슈를 기다렸는데 6시 반 정도인가요? 제가 속보를 확인을 했어요.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정부는 딱 결정을 했어요. 일단 이제 그 지금 구간에서 본다 한다면 지소미아의 파기 협정이 이 파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소미아, 흔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냐? 그냥 한국과 일본의 서로 간의 이 군사 비밀을 좀 공유를 하고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 뭐 이런 보호 협정이 바로 이번에 지소미아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중요한 게 이 지소미아가 이번에 연장이 되길 바랬어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바랬는데 이번 정부에서 NSC에서 결론 난 게
연장 안 한다, 파기한다라고 결론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한이 24일까지였는데 이게 오늘자에서 결론이 나서 24일 전까지 일본에 아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일본에선 정보를 접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거 조금 그렇지 않냐라고 좀 안 좋은 기분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러면 뭔가 한다면은 그래도 지소미아는 해결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까지 파기가 나면서 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이 점점 더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균열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들, 관련주들 또 급등세가 나온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이 뛸 수 있다.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우리 특징주 할 때 남아산업 할 때 일왕 즉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급 인사 파견이 예상된다. 그러면 누가 가는 걸까요? 네, 일단은 지금 1왕의 즉위식이 아까 말씀드린 10월 22일입니다. 그 날짜에 이번에 나루히토 이 1왕이 즉위하는 날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에 좀 큰 행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측 말에 따르면은 이번에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과 그다음에 중국의 왕치상 국가 부주석도 참여를 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나라에서 좀 정상급 인사들이 어느 정도 그 1왕에 참석하는 이 얘기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번에 즉위식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안 좋은 사이를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이 축하 사절로서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한다면은 바로 이낙연 국무총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왜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이 사절로 나갈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 한다면은 실제로 과거에 한일 이 의원 연맹에서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동아일보에 다니실 때 도쿄 특파원으로 일본에 좀 많이 나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좀 친하고 일본에서 좀 호의적인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모입니다. 일본 실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오고 한국도 옵니다. 그럼 그 관련해서 뭐이라 했습니까? 10월이란 9월 달에 일본에 각계 나오는 실제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나라 간에 서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이 정말 우리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엄청난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왕 즉위식 참여에 따른 정부 정책주가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수혜도 받으면서 이번에 정부 정책 수혜주까지 될 수 있을 만한 이 상한가 후속주입니다. 오늘 공개하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사실은 이런 이슈들을 제가 알고 있고 이해도 하는데 네. 딱 관련돼서 딱 종목이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어떤 종목 생각나세요? 하나 종목이 좀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엔 좀 약간 아닌 것 같긴 하기도 하고 좀 약간 네.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래서 네. 차트를 보면서 이월드라는 종목을 좀 먼저 이월드? 볼게요. 요즘에 네. 뉴스에 좀 많이 나온 그런 또 기업이기도 네. 하죠. 근데 이제 이월드라는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인물과는 이제 연관성을 좀 붙이는 그런 테마가 형성되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었던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월드, 그러니까 이랜드 계열의 그 브랜드가 일본 이제 유니클로라든가 이런 그 불매운동 반사익 수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어지면서 한번 반영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요거랑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은 종목, 그다음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이게 지금 2,500원에서 거의 4,000원대까지 굉장히 좀 많은 구간대를 올라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명성 TN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은 부각이 안 됐는데 지금 막 이제 그 시작을 좀 하려는 듯한 그런 차트가 좀 보여지고 있죠. 요즘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수출 규제, 그다음에 좀 새롭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면은 한 요 정도를 일단은 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께서는 이월드 그리고 명성 TNS가 아닐까라고 추리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일본 수출 규제도 안고 있고 또 정부의 정책 수혜도 받고 있고 하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제 사실상 사실은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잘 가늠이 안 돼서요. 가늠이 안 되세요? 네. 그럼 지금 이번 힌트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일본 수출 규제 수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랑 즉위식에 참여하는 거에 따른 정부 정책 수혜주라 말씀드렸고요. 네, 거기에 수혜가 있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 수출 규제면서 정부 정책적인 두 가지 이슈를 가진 기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부 정책만 해도 급등이 나오고 일본 수출 규제만 수혜주라 하더라도 급등이 나와주는데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가더라도 크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뭐였냐면은 그게 남아산업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남아산업이라는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되고 있냐. 최근에 단 한 번도 급등이 안 나오다가 이번엔 첫 급등이 나왔어요. 그 첫 급등이 얼마? 21%였다. 지금까지 계속 빠지기만 하고 지지부진만 하다가 첫 급등 나온 게 21%였습니다. 뭔 소리냐?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도요. 일본 수출 규제 당연히 있죠. 정부 정책 수혜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뭐예요? 최근에 단 한 번도 급등이 안 나온, 한 번도 상승이 안 나온 바로 이번에 우리가 첫 급등 첫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측하지 말라 했죠. 하지보다 이번 종목은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 정책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첫 상한가 후속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급등 안 했다 한다면은 두 번 급등 나올지 세 번 급등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 종목 꼭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다비드 전문가님 혹시 이월드 명성 TNS 근데 이월드는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상한가가 좀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명성 TNS 혹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은 수 있을까요? 뭐 어거지로 뭐 때려 맞추면 어거지로 뭐 이렇게 이렇게. 갖다 맞출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그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저도 것 이제 같아요? 들으면서 그 좀 예측을 좀 하는 그런 종목들도 보이긴 한데 네. 아직 첫 급등이 안 나오고 첫 상한가가 안 나왔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힘을 또 잃거든요. 그래서 저는 멘트를 아끼고 저도 오늘 또 확인을 해보러 이따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TK 케미칼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핸섬가이라고 마르스 전문가님부터 부국철강 왔습니다. 그리고 주식 안 하는데 태은 앵커님 보라고 히든스타 매일 봅니다. 킁킁 하면서 989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언제나 히든스타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남선 알미늄까지 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다비드 전문가님께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 조금은 어려우셨나 봐요. 저도 사실은 오늘은 감이 좀 안 잡히거든요. 힌트 요만큼만 더 주세요. 요만큼만. 더 준다 네, 한다면 힌트가 다 준 거예요. 다 준 다 준 거예요? 거예요. 다 준 건데 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좀 더 힌트를 드리자 한다면은 네네. 과거 2018년도 말쯤에 실질적으로 좀 정부 정책에 한번 엮여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눌려서 다시 한번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급등했던 종목 중에서 좀 많이 눌렸다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일부 수출 규제와 정부 정책이 동시에 있는 이번 이랑 즉위식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정부 정책주를 꼭 잡으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상한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네, 잘 좀 맞습니다.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 차트 보여드리면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바닥을 좀 새로 다지는 그런 구간들도 나왔고요. 최근에 또 위쪽 어제 같은 경우는 밴드 상단선을 좀 돌파를 해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그런 차트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주봉상의 차트도 그동안에 이제 좀 아래쪽으로 압박이 몇 번 들어오고 시장이 빠질 때 한번 압박 구간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빠르게 또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상방 추세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바닥에서부터 계속 저점 다지고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대에서 저점 흐름들 잡아가면서 위쪽으로 이제 좀 돌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기금을 동반한 기관계 수급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 그다음에 이 기업을 평가하는 실적 기대치라던가 앞으로 추가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열려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일봉상의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신다고 하면은 한번 위쪽으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정고점대를 한번 부근을 터치를 하면서 음봉으로 좀 밀리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초록색 기둥 매물대도 좀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그러니까 거래량은 없게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 눌러주러 가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양봉보다는 이런 음봉들을 좀 이용을 하면서 매수를 하면은 좀 더 좀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음봉 매수 가격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 2,800원 선에서 분할 매도, 그다음에 목표가는 주봉상의 3,000원 선 여기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래쪽 구간에서 밀려서 매물대까지 이탈을 나온다고 하면은 이 선이 되겠죠. 2,430원. 여기는 이제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보시면서 천천히 좀 매수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해마로 푸드 서비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1차 목표가 2,8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 3,000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430원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행복한 수익률로 부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이요. 더욱더 궁금합니다. 일왕 즉위식과 관련해서 상한가에 안착할 수 있는 종목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희에게는 항상 5년마다 돌아오는 우리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정책이 위주가 되고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10월 달에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정부 정책 수혜주고요.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 정책 모두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첫 상한가 후속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일본 수출 규제 뭐 했습니까? 급등해서 올라가 있는 거 잡고 이미 한번 급등해 있는 거 잡고 항상 고점에서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손실 커지고요. 시장 반등 나와도 손실이 컸어요.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는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첫 급등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첫 상한가가 예상이 될 수 있으면은 이 일본 수출 규제와 정부 정책 공동수의 이 상한가 후속주 꼭 잡으셔라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을 어디서 잡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번 종목은 워낙에 좀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제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50명입니다. 딱 50명 제한이고요. 50분만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입니다. 오후 9시에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정부 정책과 일본 수출 규제 동시에 수혜받는 이 한 종목 첫 상한가가 기대될 수 있을 만한 후속주 공개하니까 꼭 참여해서 종목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내일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뭐 요즘 뭐 내일뿐만이 아니고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워낙 또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었고 그냥 당일날 이슈라든가 지금 당장 쌓여 있는 테마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이제 수급이 좀 많이 쏠리죠.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지금 이슈에 맞는 단기 매매 혹은 뭐 단타성 매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병행을 하셔야 되는 게 전 맞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뭐 정확하게 이제 저점이라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악재가 더 지속이 되고 더 강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호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시장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뭐 더 악한 그다음에 더 심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압박을 지속을 한다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뭐 8월 달 그다음에 MSCI 리밸런싱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9월 달로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오히려 좀 새로운 매수라든가 저점 매수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단기적인 매매를 같이 그다음에 지금 당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내일장 혹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일본이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서 좀 많이들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시장이 지금 더 빠진다고 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한다면 항상 얘기했죠. 지금 빠져봤자 어차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신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다. 지금까지 급등한 게 아니라 이제 급등할 일본 수출 규제 새롭게 수혜가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종목들 아직 안 갔거든요. 저점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장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더 빠질 수 있어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우리한테는 최저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감사하다. 그 기회를 이번에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전문가는 내일장 전략에 새로운 일본 수출 규제주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면서 오늘도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많은 분들이 내일은 또 불매 운동 관련 종목들 아니면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일까라고 많이들 문의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오늘 가지고 오신 거 그러면은 사실 모나미가 가장 저한테 기억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혹시 모나미처럼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사실상 지금이 사실상 이 지소미아까지 한국과 일본의 이 군사정보 보호 협약까지도 깨진 상태는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 최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일왕 즉위식에서 의한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가장 세게 가고 가장 강하게 갈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시장이 빠지든 지금 파기가 심해지든 어쨌든 우리는 큰 급등이나 큰 상승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미가 거의 뭐 200% 넘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아마 200%를 무조건 갑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나미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나미도 최저점에서 단 한 번도 급등이 안 나왔어요. 단 한 번도 급등이 안 나오다가 저점에서 기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일본 수출이 뜨면서 상한가 급등 우상향이 쭉쭉쭉 이어졌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드릴 종목도 정부 정책 수혜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 수출 규제 수혜까지 동시에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급등세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 있을 때 다 급등 나왔죠. 이 종목은 뭐예요? 이제 급등이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소미아 협정에 따른 실제 파기에 따른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 상태에서 유일하게 첫 상한가가 기대가 되는 일본 수출 규제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 단 한 종목이니까요. 딱 50분만 오늘 방송 끝나고 9시 마르스홈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큰 더위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